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요. 제가 참 오랜만에 앞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세미나 같은 거 해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이 지금 떨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격식을 갖춘 세미나 형식보다 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세션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제품의 기본적인 제품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R&D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사장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던 내용들까지 해서 향후에 저희가 그 스타라고 하는 그 세션 이름에도 있지만 스타 플랫폼, 단순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스타 UML 도구, 또는 요구사항 도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제품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는지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대표적인 구성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저희가 지금 열심히 기반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장님, 대표이사님께서 좀 지루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럼 왜 엔키라는 회사는 스타 UML을 저렇게 만들었나? 왜 저렇게 만들었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들어보시고, 아, 이래서 엔키는 스타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안 넘어갑니다. 네, 스타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저희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스타 플랫폼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지금 요즘에 소프트웨어 개발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고, 학생분들은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요구사항의 이해에 잘못된 그림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죠? 초기에 고객이 가지고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분들이 필요한 건 저거였어요. 타이어가 달려있는 그네였습니다. 근데 영업사원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막 저희한테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 걸로 만들면 쇼파가 달린 그네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고객은 쇼파가 달린 그네를 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프로젝트팀의 요구사항을 열심히 고객으로부터 듣고 나서 분석한 결과가 희한한 그네가 생깁니다. 그죠? 3단짜리 그네입니다. 세 사람이 타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건 분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설계해야 될 사람은 그네를 타긴 타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네를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시스템 설계는 또 저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개발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그 산출물을 보고 저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개발자가 이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죠? 제일 큰 게 뭡니까? 이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요건, 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 달랐다는 겁니다. 관점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개념에서는 대부분 다들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문서 위주의 요구사항, 그리고 분명히 요구사항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경돼서 파워포인트의 화면 설계서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스템 설계하는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실시간적으로 반영돼서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얘기하죠. 야, 업데이트 쳐놨어. 봐. 안 봅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자기가 처음에 듣고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스냅샷을 그대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야.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방어 기제가 발휘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설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데 날 건드리지 마. 그러면 늦어져. 락기를 못 맞춰. 근데 그게 맞느냐?
내가 문서에다 업데이트 치면 설계자나 개발자나 또는 PM이나 PL이나 모두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오프라인상에 파일 서버에 파일을 복사하는 걸로 또는 파일에다가 버전 넘버를 적어서 올리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리비전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면 정보가 깨알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만큼 적혀져 있어요. 누가 업데이트 했다만 있습니다. 상세하게 남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이유로 요구사항의 갭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구사항은 잘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 누군가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변경되어지면 그와 관련되어진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푸시 형태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사상입니다.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그걸 봤으면 알려주니까 나는 그냥 눌러보면 볼 수 있죠. 뭐가 변경됐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뭐가 변경됐으니까 보세요가 였죠. 말로 했습니다. 문서 업데이트 쳐놓고 말로 해요.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프로젝트 산출물 또는 본인이 가진 문서의 정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정작 내가 필요한 걸 찾으려고 보면 한참 찾아도 안 나와요. 왜? 프로젝트 문서화면은 검색 엔진이 안 달려 있거든요. 그죠? 분명히 파일 디렉터리 공유돼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데 검색 엔진이 안 달려가지고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찾으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문서를 옛날 버전에 있었나? 버전을 하면서 없어졌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찾아봅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찾긴 찾았어요. 이제 어디 찾다 보니까 내가 잘못 찾았어. 근데 이게 진짜 최신 정보야? 누가 또 여기가 업데이트 처음 문서가 어디 있지 않아? 그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1.2 버전인데 누군가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왠지 불안함이 없어옵니다.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작업하고 나면 뭔가 내 일자가 되면 1.3 버전이 올라와서 내가 했던 작업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걱정하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가 해결되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객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하나만 수정해주면 안 돼? 야, 별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파트가 아니거나 PM분들께서 시스템 설계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오케이! 하고 오십니다. 그거 좀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요건을 딱 받아오십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사항 변경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요구사항 변경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밑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시스템 설계가 어떻게 변경돼야 될지 또는 아키텍트가 흔들릴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냥 밖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보기에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키텍처 설계의 주요한 인풋이되는 non-functional requirement들, 그죠? 3초와 4초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스템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데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되죠. 우리 고객들은 5초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고객은 3초 안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초기 프로젝트 아키텍처 설계 시에 많은 부분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이 오더니 2초 안에 보여야 된대요. 환장하고 활짝 뛰겠죠. 3초에 다 맞춰놨는데 어떤 어려운 퀄이든 어떤 어플리케이션 정보든 3초 안에 맞춰놨는데 2초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흔들어야 될지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구사항 변경 시점에는 알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요구사항들은 다 워드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UCS 001 회원이 로그인을 한다. 그죠?
그 안에 쫙 텍스트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개발하고 설계하고 있는 산출물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시퀀스를 그리고 클래스를 그리고 그게 끝이죠. 개발자는 또 그걸 안 봐요. 환장하게도 설계가 변경돼도 코드는 변경되지 않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갭이 발생하다 보면 나중에 설계 문서가 어떻게 되죠? 소스 코드를 쫙 읽어서 리버스돼서 클래스를 딱 만듭니다. 이게 설계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포워드적으로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한 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분야와 우리가 도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라고 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타이트하게 관리되면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컨대 소프트웨어 공학들은 서로 간의 정보의 릴레이션십을 가져가고 있길 바라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공학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이슈 매니지먼트를 혼돈하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그 정도는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기간은 짧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학습하면서 수행할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슈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최소한 저는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요구사항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른 뒤쪽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사전에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까 쇼파 달린 그네를 만들어야 되는 영업사원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그림에서 빠져있는 게 아까 하나 있었는데요. 비용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은 관리돼야 되고 그 요구사항으로부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설계 산출물, 개발 산출물들이 연결돼서 내가 요구사항 하나의 변경에 따라서 뒤쪽에 쭉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도대체 뭐냐? 다 바이너리 문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바이너리 문서예요. 그리고 그 문서들 간의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뭐죠? 엑셀에다가 유스케이스 아이디를 딱 넣습니다. 그 다음 역할에다가 화면 설계에서 아이디를 넣어요. 그러고 난 뒤에 JSP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아이디를 넣어요.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걸 찾아보려면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문서를 만드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스타트 플랫폼 안에 원하시는 정보를 다 기록하십시오라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량글 또는 UML 설계 모델까지도 한 통에 다 담아서 그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딱 오게 되면 뭐부터 보죠? 여기 혹시 유지보수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설계 문서를 안 보고요. 소스 코드를 먼저 보죠. 어디를 고쳐야 되지? JSP 단에서 처리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면 안 될까? 클래스 단은 뭘 바꿔야 되지? 도대체 이 소스 코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장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보고 찾아가지고 그거만 탁 고쳐놓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나도 쓰는데 왜 이렇게 고쳐놨어? 내 거 안 돌아가잖아?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죠? 참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개발자의 능력 그리고 개발자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IT 현실이죠. 국내 IT 현실은 이렇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 나한테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앵키소프트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지 말자입니다. 그죠?
월화수목 금금이 안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라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협업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협업 플랫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IBM도 나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협업 도구들이 있죠. 그러나 그 도구들도 실제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협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도구들이 제가 말씀했던 설계 도구나 대부분 PMS들이 일정 관리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리소스 매니지먼트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요구사항이 뭐가 변했으니까 일정이 이렇게 되라고 변경하면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PMS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됐던 인력들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진행하면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한 가지 이거는 저 대부분 다들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랑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수행돼서 나온 산출물들이 과연 운영 단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제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저도 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지만 PMS로부터 나온 산출물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나왔던 산출물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다 좋습니다. UML 설계 모델도 좋습니다. 과연 운영 단계에 그걸 가져다 쓰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ITSM을 운영하시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나왔던 산출물이 인풋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 합니다. 실제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산출되어집니다.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될 기능 목록이 나오죠. 왜? 유스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가 있죠? 설계 산출물들이 있어요. 클래스. 야, 이 유스케이스가 바뀌면 이런 클래스가 영향을 받는데 또 이 메소드의 흐름이 있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 정보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받은 문서가 실제 현행 시스템과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죠. 그걸 확인하려면 날 셉니다. 그죠? 과연 우리가 구축하고 운영 단계로 넘긴 이관하는 시점에 최신의 문서 정보가 넘어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자는 ITSM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SM을 수행하는 개발자는 그 문서들을 현행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소스 코드 수정하고 예, 다 수정했습니다. 라고 리스판스를 딱 줍니다. 고객이 테스트해보고 오케이요. 끝납니다. 산출물을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운영 담당자가 1년 사이에 바뀝니다. 그럼 이제 현행한 그 예전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나왔던 산출물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현행 시스템과 하나도 맞는 게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차세대를 합니다. 옳다구나. 이제 내가 볼 문서가 없었는데 잘 됐다. 차세대를 하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차세대 또 운영 이관하는 거죠. 그게 악순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나왔던 산출물들이 시스템 운영 단계에 과연 얼마만큼 넘어가고 있느냐 라는 것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생겼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런 원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럼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어떤 것들이 발전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학,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기계어입니다. 어셈블리, 기타 언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절차형 언어라고 불리는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C, 코볼, 포트란, 파스칼 이런 언어들.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이죠. 대부분 다들 자바 써봤고 C# 써봤고 C++면 아마 많이 써보신 분들인데 그게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언어들이 C, 파스칼 같은 언어들이죠. 가장 많이 저는 처음 대학 갈 때 그 컴퓨터공학과에 있던 선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대학 가서 뭐 공부해야 돼요?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야 C하고 어셈블러만 공부하고 가.
근데 저는 대학을 갔더니 C하고 어셈블리를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좀 그 대학에 입학해 참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C나 파스칼, 코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곳은 있긴 하지만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언어적 발전의 현재 단계에서 마지막이죠. 앞으로 뭐 어떤 언어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바, C#, 델파이, C++ 같은 언어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넷 계열에서 보면 C#일 거고요. 어차피 J2E 시장에서는 자바가 시장을 많이 잡고 있죠. 델파이라는 랭귀지도 있습니다. 한때 붐을 이루다가 지금 거의 이제 쓰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요즘에 다시 한번 부흥기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거죠. C++도 한창 잘 나가다가 단넷 자바 시장에서 단넷 시장에서도 C샵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C++도 많이 실제로는 많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언어적 발전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왔느냐? 추상화를 잘해서 재사용 덩어리를 키웠습니다. 그렇죠? 먼저 기계어 레벨에서는 뭘 재사용할 게 없죠. 거의 고투문을 이용한 재사용입니다. 아시는 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계어 수준에서는 고투문을 이용한 재활용을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절차형 언어에서는 함수 레벨이었습니다. 그죠? 함수 펑션 콜을 하는 걸로 재사용을 해서 그래서 펑션을 잘 찍는 게 추상화를 잘하는 거였습니다. 객체지향 언어는 뭡니까? 객체를 잘 만드는 똑똑한 객체, 그러니까 객체지향에 나오는 개념이죠. 똑똑한 객체를 잘 만드는 것이 객체지향의 핵심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객체니까 똑똑한 객체를 만들면 일도 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런 재사용성이 없는 환경에서 함수 레벨에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객체지향에서 객체 레벨에서 재사용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빗대어서 통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팀워크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면 어떤 레벨로 통합이 이루어졌느냐? 예전에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계어는 뛰어넘어야겠죠. 금방 말씀드렸죠. 그 함수 레벨에서의 또는 객체 레벨에서의 재사용.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이 존재하는 재사용이었습니다. 그렇죠? .5파일이라든지 .dll.dll은 아니죠. .lib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 형태에서의 재사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CBD라는 시장이 나오면서 컴포넌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없어졌으면 하는 게 뭘까? 액티브엑스죠. 대표적인 컴포넌트 모델입니다. 지 혼자 잘 돌아가지만 외부하고 인터페이싱이 되는 컴포넌트 모델이죠. 요걸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벤더사들이 미친 척하고 이 컴포넌트 모델을 좀 더 확장해서 SOA라는 이름, 웹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확장합니다. 그럼 통합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플랫폼 독립적인 환경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용 다르고 윈도우용 다르고 유닉스 HP용 다르고 HPU용 다르고 다 달랐죠. 근데 이제 컴포넌트가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근데 이제 웹 서비스로 가면 플랫폼은 없어져라. 우리는 날아간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한 통합적 플랫폼을 가져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최소화시켜야겠다. 우리가 접근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스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도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으면 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대표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쉽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구의 사용법이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하는 업무를 위해서 무엇인가 정의할 때 쉬워야 됩니다. 그죠?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도구를 제공하는 기능만을 활용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 도구를 이 목적에 쓰려고 할 때 비주얼을 여러분 비주얼을 UML 설계도구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비주얼을 UML 설계도구로 쓰려고 할 때 쉬우냐? 저는 비주얼과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UML을 설계하기엔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회사에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죠? 왜? 회사에서 UML 설계도를 안 사주거든요. 두 번째 대안, 스타 UML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국내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모든 정보, 우리가 기록해야 될 정보들을 쉽게 정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정의도 더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법이 쉬운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 사용법 이전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정의하는 것도 쉬워야 된다. 그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되어진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정보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엑셀에서 유스케이스 아이디 넣고 뒤에 클래스 화면 아이디 넣고 테스트 아이디 넣고 클래스 이름 넣고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하는 데이터로 있더라면 그런 엑셀을 풀어보기 참 쉬울 겁니다.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냥 만들어서 보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정보죠?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모든 데이터라고 제가 감히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나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된 정보들의 연관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맺음으로써 서로 간의 추적성이 보장되어지고 서로 간의 연관성이 보장돼서 뭐가 가능할까요? 이 요구사항이 변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있습니다가 나옵니다. 이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열어봐야만 알았던 일들이 시스템적으로 실시간으로 끄집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딱 꺼내면 쭉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따라오게 되죠. 그걸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느 포인트가 된 클래스를 하나 쭉 끄집어 올리면 이것과 관련된 요구사항 목록이 쭉 나오고 어떤 유스케이스를 딱 집으면 이것과 관련된 요구사항 또는 클래스 또는 테스팅 시나리오가 쭉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그렸어요. 화면을 딱 끄집어 올리면 이 화면을 사용하고 있는 유스케이스를 다 보고 싶습니다.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해야 될 일이 정보는 디지털화되어져야 하고 그 디지털화된 정보는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릴레이션십이 맺어져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일 밑에 깔려있는 기반이 뒤에 또 이 문구가 나올 텐데요.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모든 건 디지털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추적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정보 관계를 통해서 영향도 분석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미래로 봤을 때 어떠한 그림이 됐으면 좋겠냐면 모델링 기반의 디지털화,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와 관계라고 하는 걸로 모든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개발 언어에 독립적이고 개발 플랫폼에도 독립적이었으면 좋겠고 통합을 위한 플랫폼도 좀 독립적이었으면 좋겠고 추적성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 결과가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 앤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델 드리븐 MDD라는 이름 또는 MDA 과거에 OMB에서 얘기했던 MDA, MDD 단순히 분석 설계단의 코드 제너레이션 또는 모델 투 모델을 위한 플랫폼이 아닌 요구사항부터 쭉 전해서 내려와서 개발 테스트까지 전달되어지는 MDD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립니다.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 앤 매니지먼트. 왜 그러면 제가
MDD라는 용어의 매니지먼트를 넣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개발되어졌던 산출물이 왜 매니지먼트에 가지 않느냐? 그죠? MD로 생산되어진 산출물들 또는 디지털화되어진 모든 정보들이 운영 단계에 그대로 이관돼서 사용될 수 있어요. 대신 앞단에서 앞이 틀리죠. 일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도구가 가지고 있는 앞단에 서 있는 것들은 일정의 진척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TSM은 CSR, 고객의 리퀘스트로부터 처리되어지는 요건들입니다. 물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를 딱 끄집어내보면 똑같지만 매니지먼트 되어지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선정하고 하는 버짓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PMS와 ALM, ITSM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산출물들이 운영 관리되는 측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 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고 있는 방향이 저기 스타 플랫폼이라고 불려졌던 제품이 가고 있는 방향은 그런 식의 방향. 물론 MDD만을 제공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CBD, 객체지향 방법론, 여러분들이 애자일 방법론 다 좋습니다.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를 가져가야 될 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건 디지털화 되어져야 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조금의 노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드, 파워포인트 열심히 그 줄 맞춰가면서 그래도 화면 설계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프로토타이프 형태로 화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뭐 요즘에 뭐 목업 도구라고들 얘기하는데요. 그 도구도 제공되어질 겁니다. 그 정보도 디지털화 되어져서 리파지토리에 저장될 겁니다. 그럼 화면과 관련되어진 정보, DB 당연히 나오겠죠. 저 화면과 관련된 요구사항요? 당연히 나오겠죠. 화면과 관련된 객체요? 당연히 나오겠죠. 화면과 관련된 테스트요? 당연히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하지 말고 도구 안에서 모든 걸 정해놓으면 필요한 산출물이 뽑아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이 요구사항과 관련되어진 클래스와 테스팅 시나리오를 다 뽑아주세요.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파일을 뒤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니까 엑셀을 열심히 딱 열죠. 화면 아이디 필터링해서 딱 고른 뒤에 뭐하죠? 앞단에 있는 뉴스 케이스, 뒷단에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뽑아가지고 문서를 하나씩 착착착착 모으죠.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지 말자는 걸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좀 더 뭐라고 하면 표현이 좋을까요? 최신 또는 자동화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도구에서 100% 자동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으로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시면 공공 프로젝트 하면 설계 산출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소스 코드 리버스를 설계 산출이라고 하면 그대로 제너레이트해서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뭐 도구에 따라 틀리지만 뭐 500페이지 나오는 것도 있고 1000페이지 나오는 것도 있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런 거 하지 말자. 진짜 하자고요. 진짜. 물론 지금 당장 저희가 그런 도구를 다 제공해드린다? 현재는 불가능한 건 아시거든요. 앞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모든 플랫폼의 구조와 설계 구현을 맞춰서 오픈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린 건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UML 도구. 유스케이스부터 오브젝트, 시퀀스, 뭐 클래스, 콜래보레이션, 뭐 컴포지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오늘 소개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IT 자산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관리하는 도구를 하나하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스타 플랫폼을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정보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유스 케이스를 그리는 모델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눈에 보여야 모델링은 아닙니다. 뭐죠?
정보와 관계가 설정되어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유행을 다루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정보는 모델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도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자동화는 최대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 아이디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텍스트로 그냥 문장을 쫙 쳐놓으면 어디서 분석을 해가지고 액터 찾아주고 유스케이스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저희 구현의 아이디어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유스케이스가 아니라 요구사항 관리 쪽에서 필요합니다. 그죠? 텍스트를 쫙 쳐놓으면 알아서 탁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동화는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조건 다 될 거다라고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건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왜? 분석 설계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노동입니다. 그죠? 노가다가 아니에요. 지적 노동을 저희 누구가 다 대신해 드릴 수는 없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업이 아니잖아요.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기술자, 개발자로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 안 돼요. 근데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스타 플랫폼은 뭐 용어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모델링을 통한 디지털을 하고 추적성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플랫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타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조서는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 제일 앞단에 있는 인포메이션 포탈, IT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고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왼쪽 하단에 있는 에셋 매니지먼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EA라고 하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 IT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저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스타 아리큐, DV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설명하시는 이 정도 공간입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그림을 저는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밑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메타 리파지토리 서버라는 걸 뒀습니다. 이제 스타일이 파일 베이스가 아닌 DB 베이스로 바뀝니다. 리파지토리에 정보를 저장합니다. 예전에 스타일은 파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는 UM에 설계했든 스타 IQ로 정보를 요구사항을 정의를 했든 또는 테스팅 시나리오를 줬든 전부 다 디지털에서 DB에 저장될 겁니다. 그 앞단에 있는 게 메타 리파지토리입니다. 서버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뭐냐? 우리가 도구를 나의 목적에 맞게 정의를 해야 되죠. 나의 목적에 맞아야 되니까 그럴 때 정의를 하는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도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는 PMS와 ALM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사용한 정보의 연계 확장을 정의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연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롭게 저장한 그 정보가, 새롭게 정의한 그 정보가 다른 정보와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스타-UML은 그냥 스타-UML 소리입니다. 그냥 설계 도구일 뿐인 거죠. 확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모델링하고 디지털화하는 정보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구, 각각의 계열적인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환경 구성을 하는 것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 이거는 이름을 그냥 저희는 스타 플랫폼에는 전부 다 제품 이름 앞에다 스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타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 리파지토리 서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메타 정보, 내가 정의한 속성 또는 내가 정의한 오브젝트, 정보들을 내가 무엇을 정의했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거에 대한 조회와 관리. 그 다음에 메타 기반으로 저장되어진 정보 또는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저장하려고 하는 정보 또는 조회하려고 하는 정보가 관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 매니지먼트 서버와 리파지토리 서버입니다. 메타 매니지먼트 서버는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의하고 릴레이션십은 이런 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게 메타 매니저 서버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메타 기반으로 야 이런 정보 좀 줘.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이름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알려줄게 리파지토리 서버입니다. SM 매니지먼트입니다. SM 매니지먼트는 제가 크게 보기에는 아직 뭐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계됐다기보다는 프로세스를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산화라는 용어를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프로세스 기반으로 경영을 하랍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 과거에 좀 한창 BPM이 화두가 됐다가 요즘에 조금 사연화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 기반 경영입니다. 두 번째, IT 에셋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해들을 많이들 구축해서 쓰세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시고 IT 기관들도. 그러나 그 이해가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과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이해 시스템이 이해 시스템일 뿐인 거죠. 그 이해를 담당하는 사람만 보고 있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PMS를 통해서 생산되어진 정보들이 EA와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프로젝트 한 번이 수행됐으면 바뀌는 게 많잖아요. 당연히 프로세스, 차세대 프로젝트인데 프로세스도 변경된 경우 어플리케이션도 변경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 변경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저는 그 업데이트조차도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왜 있는 정보를 다시 입력하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뭐 변환하기 위해서 업로드하기 문서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지 말자는. 그래서 SM 매니지먼트는 크게 이 리파지토리 기준으로 우리가 생산한 정보를 관리할 체계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프로세스 기준으로 이 시스템을 에셋 관리하겠다는 것과 IT 에셋,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인 이해 기반으로 보겠다는 건 다를 겁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컨피그레이션하고 볼 수 있는 화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SM 매니지먼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에셋과 IT 에셋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인데 아까 보셨던 내용과 거의 유사할 텐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부터 테스트까지의 절차들을 제공합니다. 스타 RQ, 아까 설명 많이 들으셨죠? 스타 UML, 스타 데브, 스타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PM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 완료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ALM이 뭔지 아시죠?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스타 PMS와 스타 ALM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인포메이션 포털입니다. SM 매니지먼트라고 프로세스 자산화를 했으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통계 정보이든 일반적인 프로세스 정보이든 IT 자산의 정보이든 이 모든 정보를 컨피그레이션 또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포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공개된 게 스타 UML 그리고 스타 RQ는 곧 오픈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거다. 저희도 그 목표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 자료가 뭐 나중에 오늘 자료를 못 드렸지만 온라인상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보시고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시면 구성되어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리파지토리 구성됐겠죠? 메타 리파지 서버 됐겠죠? 모델이 플레이북 됐죠? 스타 UML 됐고요. 스타 컴플릿까지가 된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죠? 스타 UML 지금 버전이 메타 기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와 스타 UML 하나 있을 때 몇 개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메타 기반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도구들을 정의하고 사용해서 기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기능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대표님한테 말씀 쉽게 도구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산을 한다고 보면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그죠? 매니지먼트에서 컨텐츠를 저장하고 포털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가서 보여주는 형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이제는 프로세스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프로세스 포털 자산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PMS가 이제 프로세스 기반으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스 케이스 어떤 것과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업무 요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화면 여기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야 이렇게 됐거든? 화면 여기 고치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니죠. 프로세스가 왜 그렇게 변했고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화면에 무엇이 변해야 되고 그것들로 따라지는 뒤쪽에 쭉 따라오는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PMS 또는 ALM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REQ, UML, 대부, 테스트까지 전 과정의 트레이스빌리티, 그렇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요구사항부터 쭉 오는데 그 요구사항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업무 프로세스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한 기업에서 프로세스 기준으로 ERP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구찌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회사는 이제 업무의 기능을 바꿀 때 화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액티비티의 그 프로세스 밑에 있는 액티비티의 요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현업과 IT 매니지먼트 보는 사람이 같은 뷰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 예전에 프로세스가 이전에 이렇게 프로세스가 변했고 그에 대한 요건이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서 뭐 프로세스 자산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는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자체가 프로세스 기준으로 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프로세스 기반 이해를 통합되어진 전체 과정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발언인데 다 왔습니다. 이제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 무엇으로? 스타 플랫폼으로 디지털화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길을 넓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타 플랫폼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성공하는 길로 스타 플랫폼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